네, 이번 시간은 수능 특강 화투입니다. 차례를 보면 기획고, 용액, 엔탈피 델타 H, 화학평의 델타 G는 0, 반응 속도와 촉매, 이로 활성화 에너지를 떨구겠구나, 늘리겠구나, 전기화학. E는 이제 뭐 E0 그런 게 나오겠죠. 전기화학의 배터리. 그런 식에서 이런 공식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NF 뭐 이런 게 들어갔었던 걸로. 근데 공부를 하면서 한번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는 걸로. 여기도 RNA 속도식, 산열기 평형, 반응 엔탈피, 여기도 다 공식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차근차근 가면서 이렇게 이제 개념 알고 문제 풀고. 근데 내가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서 맞추면 아, 얘 개념을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개념 알아도 문제 못 풀면 아, 얘 모르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문제를 풀어서 푸는 능력을 키워봅시다. 그래서 핵심 개념 정리하고, 여기 이제 보면 통합적 이해 보충 자료 제시하였다고 하고요. 탐구 자료 살펴보래요. 상황을 소개했대요. 여기 똑같죠? 수능 생명이랑 수능 3점, 수능 2점 했으니까 잘 풀어봐라. 모든 과목들이 큰 주제, 큰 범위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 과탐은 큰 범주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손으로 썼잖아요. 제가 기획고, 그다음에 용액 있었고, 그다음에 델타 H, 델타 G는 0, 그다음에 반응 속도, 촉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나왔어요? 전기 에너지, 전기화학, 이렇게 나왔죠. 크게 보면 그냥 4개라고요. 이렇게 둘, 셋, 넷. 근데 또 크게 보면 여기가 하나로 묶일 수도 있고 여기가 전체가 하나로 볼 수 있고 결국에는 그냥 하나, 둘 이렇게 이래요. 전기 에너지의 평형이 델타 G이고, 요런 여기서의 이제 델타 H 발열 흡열이 결국엔 이 자유 에너지의 그 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흡열이냐 발열이냐가 나오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단이지만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이번 시간에는 기체를 공부할게요. 기체 성질 그냥 느껴요. 일단 기체는 feel이에요. feel. 기체는 feel. 공간이 있다. 어떤 공간이 있고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여기 기체가 막 차 있다. 그쵸? 기체 막 차 있어요. 여기 칸막이를 누가 갖고 와서 칸막이를 딱 이렇게 댔어요. 그럼 여기에 10개가 있으면 여기 몇 개가 있죠? 10개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딱. 네.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느껴보세요. 그럼 칸막이를 딱 했어요. 그럼 여기에 있던 기체 분자가 여기를 치는 힘이랑 여기를 치는 힘이랑 같겠죠. 한 공간에 있으니까. 그럼 반 딱 나눴을 때 여기를 치는 힘이랑 여기를 치는 힘이 똑같겠죠. 그럼 칸막이를 댔을 때랑 안 댔을 때랑 여기 힘이 변화가, 압력이 변화가 있을까요? PV는 nRT라고 했을 때 부피가 2배였고 여기 n 몰수가 20이라고 뒀을 때랑 부피가 1로 줄고 몰수가 10으로 반토막 났을 때 다 2분의 1로 줄었는데, 다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온도 일정하고 기체 상수 일정하고 압력 일정하겠죠. 칸막이를 놓는다고 해서 이제 압력이 바뀌진 않는다.
이런 기체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예. 기체 압력, 힘을 가하는데 기체 압력이라고 한다. 지금 이런 예시를 하나 떠올리면 이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압력을 측정했는데 언제예요? 뭐 한 400년 전에 토리첼리 할아버지가 수온으로 채운 유리관을 대기압 측정하였다. 기존 높이는 1Atm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도 사실 의문이 있어요. 실제로 진짜 760mm 높이였을까? 네? 그것도 신기하죠. 어떻게 딱 이렇게 딱 어떻게 정수로 딱 떨어지지? 그리고 왜 하필 수온으로 했지? 아니, 그런 게 이제 좀 이제 신기한 거예요. 다 의문을 제기하면 뭐든지 다 궁금한 뭔가 느낌이 있죠. 왜 또 하필 수온이었고, 왜 하필 또 정수로 떨어지고. 네, 참. 대기압은 1At입니다. 기체 분자 용기에다 충돌하여 기체의 압력 P, 프레셔를 나타내고 헬륨 네온이 한 용기 속에 들어있을 때 기체의 부피는 헬륨과 네온이 같죠. 같다고 봐야죠. 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다고 봐야 되겠죠.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네. 얘를 엄청 작은 이렇게 입자로 생각하면 같은 부피에 있는 거죠. 기체 분자대 운동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기체 용기 전체 퍼진 성질이 있으므로 기체 부피는 항상 기체에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와 같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기체가 한 용기에 들어있을 때도 각 기체의 부피는 용기의 부피와 같다. 요 나오는 내용 같다. 대기압의 측정. 대기압의 측정. 기둥 높이가 결국 다 똑같다. 여기에 공기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공기가 없다. 공기가 없다. 일정하다. 왜냐면 여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기한 거예요. 사실 여기에 지금 공기가 없어야 돼요. 공기가 없어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 이 1기압 누르는 대기압이랑 이 높이랑의 압력 차이만 가지고 이 높이의 압력 차이만 가지고 딱 그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일의 법칙. V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기체 부피는 P는 V에 뭐 반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이거를 이제 내용을 이제 풀이하면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한 온도에서 이제 일정하다. 기체의 이제 그 개수가 이제 개수에 비례를 하는 거고, 결국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면 뭐 벌써 진도가 다 나가는 것처럼 이제 하는데, 제가 이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해야지. 그래서 아까 압력은 V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Y는 이제 X분의 1 요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지수함수가 그려지게 되고, 요런 이제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P를 Y로 놓고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 X축 Y축을 이제 바꿔도 대칭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PV의 곱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V분의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이 상태에서 그 비례하는 상수, 이렇게 비례하는 이 상수, 이 몰수가 많을수록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겠죠.
여기로 커지지 않고 몰수가 많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몰수가 많으면 부피는 커지고, 몰수가 많으면 부피는 커지고, 부피는 커지니까 이 y축은 작아지고 압력은 커지니까 네, 점점 여기 이 x축에 다가서는 걸로 바뀌겠죠. 몰수가 증가할수록. 네, 그래서 여기를 기억이라 놓고 여기를 니은, 여기를 디귿이라고 놨을 때 몰수가 많은 건 기억이다. 이런 문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또 여기서도 여기서는 이제 PV는 예시가 잘 생각이 안 나면 NRT 이렇게 아니면 PV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K로. 그럼 요럴 때 PV 여기가 4, 2 이렇게 넣으면 여기 4, 2 이렇게 이 넓이가 결국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넓이가 같아야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K가 일정하면 여기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넓이 8로. 그러니까 온도가 높거나 이 몰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고정시키고 바꿔줘야 돼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생긴다고 해서 이게 기억 니은이라고 해서 니은이 기억보다 몰수가 기체 분자수가 더 많아요 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 기체 분자수 몰수는 똑같은데 온도가 높을 수 있거든요. 온도가 높아도 이렇게 넓이가 커지니까 부피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요 사각형 이 넓이가 커지니까 어쨌든 이 그래프로는 두 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몰수와 온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를 고정시켜주고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 네. 그렇고 여기서도 그런 지금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옆에 조건에 뭐 몰수와 온도가 일정 이렇게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주어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의 보일의 법칙 사례 읽어보세요. 기체온 분자 운동과 보일의 법칙 2배로 하면 2분의 1로 주고 아까 이거 얘기한 거죠. 미리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압력이 2였다가 압력을 4배로 하면 넓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부피는 1이 되는 거죠. 기체 부피가 2분의 1이 된다. 쉽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따라서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2배로 증가하며 단위 면적과 충돌 횟수도 2배로 증가한다. 충돌 횟수가 2배로 증가하면 단위 면적에 미치는 힘의 크기도 2배로 증가하므로 기체 압력이 2배가 된다. 여기서 확인했잖아요. 이미 2에서 4로 가면 2에서 1로 간다. 압력이 2배, 부피가 2분의 1배. 압력이 2배, 부피가 2분의 1배. 확인했잖아요. 온도, 기체, 분자수가 가나가 같고 온도가 같으면 평균 운동 에너지는 안 변해요. 온도가 같으면 평균 운동 에너지는 아마 요거일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변하는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평균 속력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속력 2분의 1 mv 제곱 요거 질량은 안 변하니까 에너지가 같으면 이 v 제곱 속력이 같은 거죠. 이건 물리인데 그냥 알아두세요. 2는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가 이거다. 압력은 나가 크고 부피는 나가 작고 단위 면적당 충돌 횟수가 압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 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고, 방금 이거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위에서 했던 이 그거 예시를 이미 다 여기서 설명했죠. 넓이가 같아야 한다. 근데 온도가 만약에 높으면 S4가 S3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벌써 위에서 다 한번 이렇게 미리 맛봤기 때문에 밑에는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샤르르 법칙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가 1도씨 높아지면 0도일 때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한다. 뭐 이렇게 공식이 있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273도인 뭐 부피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546도가 됐어요. 그럼 부피가 얼마일까요? 2가 바로 나왔나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왜냐면 부피가 이제 0도일 때 이제 이제 요 뭐라고 해야 돼? 0도일 때를 절대 온도가 273 K에다가 지금 온도를 더해가지고 이제 절대 온도를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는지는 뭔지 아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너무 298에 익숙해져 있어요. 25도일 때 273을 더해서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273이 여기도 273이 되면 546이 되고 부피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절대 온도는 여기 있네요. 여기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이다. 근데 섭씨 온도가 273도가 되면 절대 온도가 546이 되니까 처음 그 온도의 2배가 된다. 0도였을 때 온도의 2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리고 대부분 문제 풀 때 뭐 그렇게 이상한 숫자는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근데 그냥 느낌만 가지고 가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 증가하고 그거의 비례는 절대 온도에 이제 비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죠. 일상생활 나오고 쉬운 문제는 일상생활 요게 샤를인지 요게 이제 보일인지 주고 뭐 물어볼 수도 있죠. 그건 이제 패스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1, 2, 3, 4, 5, 6 6개고 1, 2, 3, 4, 5, 6 6개 6개씩 들어있는데 왜 부피가 더 커? 부피가 6개씩 들어있고 온도는 모르고 압력은 대기압으로 똑같을 텐데 압력 똑같으면 부피가 2배 크다고? 그럼 온도도 2배 커야지. 여기가 0도야? 그럼 여긴 몇 도야? 부피가 2배 크니까 뭐 여기 몇 도에 됐어요? 2배 크니까 273도. 왜냐면 기준이 273도였잖아요. 절대 온도의 기준이. 그래서 여기는 273K, 여기는 546K. 그래서 온도가 2배, 부피가 2배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생각 이해했다면 이렇게 이제 이게 이해가 됐다면 끝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으면 끝. 이해 안 됐으면 다시 천천히 한번 읽고 이해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온 그래프들,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요거는 뭐 x축이 이거고 여기 x가 t 이렇게 되면 여기는 지금 뭐 한번 숫자를 한번 대입해 봐요. 여기 숫자를 한번 대입해 봐요. 그래서 온도가 늘어나도 부피가 늘어나니까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쓰면 일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절대 온도가 아닌 섭씨 온도로 하면 이렇게 0 위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렇네요. 만약에 요 세 번째 그래프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한번 써봐요. PV는 nRT 쓰고 그러니까 몇 번 해보면 돼요. 여기 지금 T분의 V잖아요. T분의 V. T분의 V니까 여기를 온도가 2라고 놓고 그럼 압력은 1인 상태로 놓고 몰수도 1인 상태로 놓으면 V가 2라고 그냥 가정을 해요. 그럼 압력 똑같고 1로 그리고 V N 1로 똑같고 R T 4라고 나요. 그럼 V 어떻게 돼요? V도 4가 돼야 되죠. 그쵸? 그럼 이거 적용해 볼게요. 이거 적용해 봐요. T가 2일 때 부피는 2. 그럼 여기 값이 뭐예요? 1이죠. T가 4일 때 부피는 4. 부피는 4. 근데 T가 얼마예요? T가 4잖아요. 1이네. 1. 요건 1이네. 1. 계속 1로. 똑같죠?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넘어가시고요. 여기서 이제 PV는 nRT 공식을 하나 그냥 외워두고 있으면 여기 이제 VT 기준으로 기울기죠. X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 그러면 여기 Y축 요거 V를 Y라고 생각하고 T를 X라고 생각하면 기울기는 뭐예요? P분의 NR. 요 P를 여기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NR P 이렇게 이제 이게 기울기인데 n이 일정해야죠. 왜냐면 n이 일정해야 돼. n이 변하면 지금 변수가 두 개라서 이 기울기에 통제를 못해요. n이 일정하고 r도 일정하니까 P2가 더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이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압력이 더 작다는 거죠. P2가 더 작은 거예요. P1보다. 그렇죠? 이게 나오네요. P1이 작다고. 이렇게 해보면 돼요.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압력을 일정하게 했죠. 그럼 압력을 일정하게 했으니까 지금 같은 이제 온도일 때
같은 온도죠. 같은 온도일 때 압력을 통제했고 R 같고 이제 온도도 같다고 했으면 부피가 큰 게 n이 큰 거예요. 부피가 큰 게 n이 크다. 부피 여기 n1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n1이 n2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식 PV는 nRT에서 사실 이 R은 기체 상수니까 무조건 고정이고 여기서 이 바뀔 수 있는 거, 조작될 수 있는 거 이걸 잘 이제 생각해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분석 포인트를 한번 읽어보면 기체의 양과 온도, 그러니까 n 몰수죠. 몰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 몰수와 온도가 일정하면 얘 둘이 곱한 거 일정해야 된다니까요. 기체 부피는 압력이 반비례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죠.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부피와 몰수 나오고 얘기 나오겠죠. 봐봐요. 부피와 몰수는 비례한다. 이렇게 지금 요 기체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샤를 합치는 거. 결과적으로 결과를 먼저 얘기했으니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했던 거 다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아까 몰수 얘기한 거는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기체양은 같다. 아까 헬륨이든 네온이든 같은 온도에서 같은 크기의 상자만큼 같은 크기의 상자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은 똑같다. 여기 10개 들어있으면 여기 10개 들어있는 거예요. 압력 같고 온도 같고 부피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으면 당연히 온도가 일정할 때 이 n이 같아야죠. 몰수가 같아야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이게 나오는데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기체 1몰의 부피. 이게 기체 종류에 상관이 없었으니까 어떤 특정 조건에 있게 되면 그때 기체 부피가 특정하게 나오는 그 부피가 있는데 0도씨 1기압 기체 1몰의 부피는 그러니까 상태 이게 종류에 상관없으니까 그냥 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다. 0도씨 1기압을 잊지 말라. 이것은 22.4리터다. 22.4리터는 1몰이다. 11.2리터는 2분의 1몰이다. 44.8리터는 2몰이다. 요거를 잊지 마셔라. 33.6리터는 1.5몰이다.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분명히 계산하는 데에 나올 거예요. 조건을 이렇게 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암기해야 됩니다. 760mm Hg 수온이 1atm이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요거 계속 했죠. 외우세요. 압력, 부피, 몰수, 기체 상수, 온도, 절대 온도. 분자량 측정. 몰수는 그것의 질량, 기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건데 하나 예시해두고 넘어갈게요. 몰수는 만약에 36g의 물이 있다고 칠게요. 36g의 물. 요거 물 1몰이 있으면 18g 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2몰의 물이 있는 거죠. 2몰의 물이 있는 것이다. 그럼 2몰을 어떻게 구했냐? 36g 요 기체의 질량 36g을 분자량 요 그램 퍼 몰 1몰에 18g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니까 2몰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36g의 질량이 있는데 수소였다. 수소는 2g이죠. 2g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이제 몰수가 나오죠. 몰수는 18몰이 있는 거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몰수와 분자량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얘네 둘이 이제 연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얘를 분자량을 구하려면 분자량을 이렇게 주고 PV 내리고 RT 올리고 이렇게 해서 공식을 외우면 됩니다. 분자량을 뭐 빨리 구하고 싶으면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외우는 게 좋죠. 그래서 뭐 외우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좀 빨리 외워보세요. 근데 외울 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PV는 nRT 쓰고 이 몰수가 분자량을 질량을 나눈 거기 때문에 그냥 M PV WRT 이러면 끝납니다. 굳이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유도하면은 근데 그냥 외우세요. BMW라고 그냥 외우세요. BMW 이렇게 PV는 nRT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B를 지우면 되죠. BMW, MW, BMW, PV는 BMW, RT 이렇게. 네. 그리고 기체 분자 운동론은 이렇게 나오는데 기체 이상 실제 기체가 아니라 이상 기체 기체 분자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실제 기체면 안 돼요. 기체가 이렇게 실제 기체는 돌아다니다가 부딪히고 팅팅팅팅 부딪히면서 부딪히면 뭐가 나오겠어요? 열 에너지로 손실도 되고 그렇겠죠. 근데 에너지 손실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온도가 일정할 때 에너지가 어떻다고 했어요? 에너지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도 없고 인력이나 반발력도 없고 근데 원래는 그 자체 기체 분자들의 인력들도 있고 그 반발력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 부피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체 방정식을 실제 기체 방정식이라고 안 하고 이상 기체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이상적이다. 그래서 부피를 무시한다. 기체 자체가 차지하는 부피를 무시한다. 그리고 정절대온도 0에서는 부피가 0이다. 실제에서는 0이 아니겠죠. 근데 이상기체에서는 0이다. 인력 반발력 없다. 끊임없는 직선 운동을 하고 에너지 손실이 없다. 부딪혔을 때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는 거다.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만 하며 크기와 모양, 종류와 관계가 없다.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를 그냥 2분의 3 KT라고 생각을 하면 온도에 비례한다고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온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일 법칙과 기체 분자 운동로, 온도가 일정할 때 평균 운동 속력은 일정하므로 여기 온도가 일정할 때 운동 에너지가 이제 일정하니까 평균 운동 속력은 일정하므로 기체가 들어있는 내부의 벽에 충돌할 때 일정한 압력이 유지된다. 이때 외부 압력을 증가시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기체 부피가 감소한다. 외부 압력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피스톤을 하나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PV는 nRT죠. 온도 일정하고 분자수 일정하고 R이 일정하고 내가 여기를 눌렀어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줄어들죠. 여기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얘 일정하죠. n 일정하고 t 일정해야 돼요.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얘가 줄어드니까 얘 늘어나야겠죠. 여기에 압력이 증가해요. 그 얘기예요. 외부 압력이 힘을 줘서 외부의 압력이 늘어났다면 부피가 감소하고 내부의 압력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일단 멈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는 이 압력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여기 지금 외부 압력 있죠. 외부 압력 바깥에 여기 외부 압력 비외부 그리고 내가 준 힘. 힘을 단위 면적으로 나누면 여기 이제 내가 준 압력이 되겠죠. 내가 준 압력. 외부 압력과 힘을 이 단위 면적 주사기 단위 면적으로 나눈 외부 압력은 이 합은 이 기체의 압력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물리에서 나오는 그런 거고 화학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아시면 왜 이해하시고 어쨌든 압력을 주면 여기 부피가 줄어들어서 일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압력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패스. 그럼 여기서도 온도가 증가하면 몰수 안 바뀌죠. 뭐 구멍 뚫려서 날아간 거 아니니까. 그럼 PB는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힘도 안 주고 압력은 외부밖에 없잖아요. 외부 압력. 그러면 압력은 일정한 거죠. 근데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가 늘어나야 돼요. 그럼 부피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했던 건 뭐 압력이 증가한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압력이 나중에 이렇게 가서 외부 압력 1기압이랑 같아진다는 거예요. 얘는 온도를 올렸을 때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압력이 커진다는 거죠. 운동이 속도가 빨라지니까 온도를 높였으니까 2분의 1, 2분의 3 KT 해서 T가 증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단위 면적에 부딪히는 그 횟수가 많아진다. 이게 많아지니까 압력이 증가한다. 압력이 증가하니까 이게 밀린다. 이게 밀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압력은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은 줄어들고 외부압이랑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늘어났다가 압력은 결국엔 대기압과 같아지고 부피가 늘어난 건 온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는 뭐야? 이제는 온도, 이제 뭐 온도, 그 다음에 압력, 이거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양으로 승부를 볼 거야. 그냥 더 넣어, 때려 넣어. 그럼 주사기 두 개 연결된 거라고 생각해 보면 되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여기도 주사기가 있고 여기도 M개가 있고 여기도 N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밀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그냥 느껴보라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기체가 들어온다. 근데 여기가 부피가 안 변해. 뭐 신기하게. 아니 PV는 NRT라고 했는데 온도 일정하고 이게 2배가 됐는데 부피가 안 변해? 그럼 뭐가 2배가 됐다니? 압력이 2배가 됐다는 거지. 압력이 2배가 됐다니까. 근데 압력이 2배가 됐는데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왜 여기가 더 힘이 세잖아, 안에가. 알고 보니까 여기 고정을 하고 있었네. 고정이 돼 있었네. 고정이 돼 있던 거예요. 이렇게 주사위가. 근데 누가 와서 이거를 이제 고정을 풀었어요. 이렇게 고정을 풀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압력이 2배고 여기가 대기압 1이니까 이렇게 밀려나겠죠. 이렇게 어디까지? 이 내부압과 이 외부압 1이 같아지는 데까지. 그럼 여기 부피가 2배가 되고, 왜 2배가 돼? n일 때 1이니까 2n이면 부피가 2배가 돼야죠. 부피가 2배가 돼야지 압력이 1로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넓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정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넣어주는 부피만큼 이 피스톤이 밀리겠죠, 사실은. 그렇죠? 내가 넣어준 만큼 피스톤이 밀리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보이샤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까지 했고, 혼합기체와 부분압력, 혼합기체 부분, 이거는 기체 느끼면, 기체를 필 느끼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부분압력과 전체 압력, 아까 여기 한 통은 다 부피가 같다고 했을 때 여기 지금 몇 개가 있어요? 4개. 2ATM. 그럼 2개면 1ATM. 3ATM이면 6개가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죠? 5ATM이면 1ATM에 2개니까 5ATM 10개가 있어야 돼. 10개. 10개가 있나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0개. 맞네요. 부분의 압력은 전체 압력과 같다. 언제? 부피가 똑같을 때. 부피가 1리터일 때 여기가 2ATM, 3ATM. 이 기체를 1리터에 넣으면 5ATM.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거를 숫자로 식으로 쓴 거잖아요. 네. 부분압력 법칙, 그냥 이거를 이해하라고 식으로 써준 건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식을 너무 그냥 식은 PV는 nRT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B, MW, PVRT 이것만 알면 돼요. 그냥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건 지금 증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걸로 묶으면 결국엔 2개의 몰수를 합친 게 이제 이 압력을 합친 거가 전체 토탈 압력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좀 한번 실험을 볼게요. 이거 좀 약간 재밌을 것 같은데. 시험관에 고체 염소산 칼륨을 넣고 시험관의 질량을 요거 시험관이죠. 이게 시험 넣고 시험관의 질량을 측정한 후 그림과 같이 정치하여 가열한다. 가열을 막 해주네요. 염소칼륨이 열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기체를 물에 가득 들어있는 눈금 실온에 포집한다. 뭐 그럼 기체가 뭐가 생기나 보네요. 기체가.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기체가 들어가서 물을 내리는 거죠. 대기압은 수증기 플러스 산소. 그러니까 가열을 하면 여기서 산소가 나오나 봐요. 산소가. 그리고 피 수증기는 진짜 현실적이네. 이게 여기 수면이 있잖아요. 수면이. 이거 봐봐요. 우리가 책상에 물을 떨어뜨렸어요. 물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집 나갔다가 한 10시간 뒤에 집에 왔어요. 이 물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얘 어떻게 돼요? 없죠.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날라가 있어요. 증발해 있어요. 어디로? 대기 중으로 날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거 나타낸 거예요. 이 부분에서 물이 H2O가 증발한다고요. 여기. 그러니까 이걸 표시해 준 거예요. 이 수증기도 고려해라. 산소랑 더해서 요 압력이 대기압 ATM 1ATM이다. 문제는 또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죠. 뭐냐? PO2가 이제 1ATM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틀린 거예요. PO2는 산소가 차지하는 압력은 1보다 작아야 돼요. 무조건. 왜냐? 수증기 증발 압력 있잖아요. 요거 이 수증기의 그 대기 중에 이제 압력 요거.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것도 문제에 나올 것 같은데 보기로 한번 나중에 봐요. 나오나 안 나오나. 뒤에 거 보질 않았어요. 저는 일단. 그리고 포집한다. 기포 발생이 멈추면 기포를 뚫린다. 안과 밖의 수면 높이를 같게 한다. 측정한다. 부피를. 물의 온도 T와 대기압 측정하고 T에서 수증기압을 문압값을 통해 확인한다. 요거는 나와 있어요. 뭐 어떤 측정 그거 알려주면 이제 아는 거죠. 시험관이 식으면 반응하고 남은 요거 들어있는 시험관의 질량 다시 측정한다. 왜 그러냐면 요즘 W1에서 W2를 빼면 뭐겠어요? 이 산소가 나간 거에 대한 질량이 나오겠죠. 그럼 이 질량을 분자량 32로 나누면 산소의 몰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산소의 몰수가 나오면 몰수 RT는 PV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산소의 압력을 구할 수 있죠. 부피를 알면. 온도는 뭐 여기 주어질 거고. 그래서 이 실험에서 이상기체마다 기체의 분자량을 계산한다. 기체 분자량. 이게 이 산소의 기체 분자량 요거 이 분자량을 구하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 결국에 외운 식 BMWRT PV에서 이 시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산소의 질량은 아까 제가 여기 썼죠? 여기 있고 산소의 부분압은 대기에서 수증기를 빼줘야 되죠. 그래야 산소가 나오니까.
그래서 대기에서 수증기를 뺀 게 요게 산소의 압력, 요거를 이렇게 표시한 거고, 이 W를 W1에서 W2 뺀 거. 왜냐면 산소의 질량 그거 넣어준 거고. 그럼 이렇게 넣어줬을 때 R 기체상수, T 그때 실험에서 온도, V 이제 여기서 이제 부피, 여기서 이제 부피 넣으면 이제 M 요게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요 실험 뭐 하는 실험이냐? 요거 지금 뭐 하는 실험이냐? 기체 분자량 측정하는 실험이다. 그런데 이 염소산 칼륨이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산소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면 다른 게 또 나올 수도 있나? 일단 요 걸 이해해 놓고 계셔야 돼요. 여기랑 요 식 왜 나왔냐? 산소 압력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요 느낌 1보다 작다는 걸 기억해 줘야 되고, 증발한다, 물은 증발한다. 그래야지 요걸 떠올릴 수 있으니까 1보다 작은 거, 그래야지 여기 넣을 수 있으니까 시계. 요거 질량 빼준 게 기체의 질량 차이다. 질량 차이만큼, 기체의 질량 차이만큼 빼준 거다. 요거 그럼 이해했죠? 이해하세요. 이제 몰 분율이 나오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몰 분율 그냥 간단하게 여기 요거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아까 그 헬륨 2A팀, 네온 3A팀 건데 두 개를 1리터에 1리터 각각 1리터에 있었고 1리터에 합치니까 몇 A팀? 5A팀. 근데 5A팀에서 그 헬륨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압이랑 네온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압을 보면 헬륨은 5A팀에서 2A팀을 차지하고 있고 네온은 5A팀에서 3A팀. 그럼 5분의 2가 헬륨이고 5분의 3이 네온이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몰 분율이에요. 몰 분율 5분의 2 5분의 3 몰 분율. 분율은 다 더하면 합이 1이 나와야 됩니다. 1 분율은 왜냐면은 전체 기체 양이 그것이니까. 전체 기체 양이 A 기체, B 기체, C 기체 전체는 다 3, 6, 9라고 하면 다 더하면 18 분의 여기 전체 다 더하면 얼마예요? 18. 그러니까 무조건 1 나와야죠. 전체 몰 분율은. 그래서 여기 이제 부분 압력과 몰 분율이 나오는데 몰 분율 5분의 2에다가 이게 뭐의 몰 분율이에요? 헬륨의 몰 분율. 근데 전체 압력을 곱하면 그 헬륨의 압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몰 분율의 전체 ATM 전체 압력 곱하면 그 기체의 압력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너무 쉽죠?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뭐야, 이제 기체는 끝났네요. 기체 끝났어요 벌써. 왔다. 기체 벌써 끝나고 문제만 풀면 되네요. 여기 진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는, 개념 보여줄 때는 여기에는 진공이라는 표현이 없죠. 여기 진공이어야 돼, 진공. 근데 문제 풀 때는 있으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선 위에 토리첼리 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대기압은 1ATM입니다. 760
미리 hg 맞죠? hg 센치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760입니다. 실수의 밑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는 대기의 크기와 같습니다. 수온 기둥의 이 밑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는 대기와 같습니다. 맞죠? 유리관이 충분히 크다면 유리관의 단면적에 관계없이 1atm에 해당하는 수온의 높이는 70. 요거 맞아요. 상관없죠. 단면적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이 양이 엄청 많아야겠죠. 이 양이 많아야 이제 이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압력을 나타낼 거니까. 대기압이 1atm보다 작아지면 수온의 기둥은 높이는 76모도 작아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이 수온 기둥의 높이가 1atm이랑 같은 거니까 외부의 압력이 작아지면 0.5라고 생각을 그냥 정확한 숫자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0.5 atm이면 이 높이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가 되겠어요? 38 이렇게 되겠죠. 압력이 2분의 1 되면 높이도 2분의 1 된다. 다 맞는 말이네. 똑똑하네요 친구들. 다 맞았어요. 박수. 2번 강철용기 뭐가 일정하다? 부피 일정. 쓰고 가는 거예요. 힌트예요. 힌트. 이런 거는 키워드. 부피 일정. A와 B가 들어있다. 기체가 2개 들어있다. PA 더하기 PB는 전체 압력이고, 요거 개념 알아야죠. 분자량은 A가 더 크다.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게 지금 B의 몰수고 요게 A의 몰수일 텐데, 그쵸? 분자량이 더 이게 크대요. 그럼 몰수는 당연히 이게 더 크겠죠. 몰수가 더 크니까 PB는 nRT에서 지금 온도, 여기는 같이 들어있으니까 온도가 다를 수가 없어요. 온도 같고 기체 R 같고 부피 같고, 그럼 지금 이 NB가 더 크죠. NB가 더 크다는 건 PB가 더 크다는 거죠. NB가 더 크고 PNA보다 B가 더 크다. 분자수 몰수 분자수 같고, 부분 압력 맞아요. 부피는 어때요? 부피는 같은 부피 강철용기에 들어있으니까 누가 더 커요? 큰 게 없죠.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이게 만약에 지금 B가 더 크다고 생각한 학생이 있으면 기체의 필이 안 거예요. 기체의 필을 느껴야 돼요. 부피 지금 숫자를 놔요. 그럼 얘 1이고 얘 2라고 생각해요. 그럼 1이고 2라고 생각하면 이 A는 지금 너무 적고 10개 20개 있다고 생각해요. A는 지금 이렇게 이 공간 V를 10개로 차지하는 거고, B는 여기 20개로 여기 부피를 차지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여기 20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은 질량이 일단 2배니까 요게 지금 더 작다고 했으면 최소 2배보다 더 커야 돼요. 맞죠? 이게 30으로 할게. 30으로 하면 어쨌든 답은 4번이에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써야겠네요. 왜냐면 A가 기준이 있잖아요. N, T, P 요거 있을 때 B는 PV인데 지금 물질량이 2배고 이상기체 똑같고 같으려면 T가 2분의 1이겠죠. T가 2분의 1.
답은 요거 일단 요거 둘 중에 하나고. 요거 4배 됐어요. 4배. 그럼 물질량 4배 돼야죠. 답 끝. A가 들어있다. A 기체, 여기 A 기체 들어있는 거죠. 나는 A의 온도를 변화시킨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온도를 변화시켰더니 근데 온도를 올렸는지 낮췄는지 이거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대기압이 있어요. 여기 대기압 J자의 단면적은 1cm로 J 내부의 단면적은 1cm 제곱으로 하고 외부는 1기압으로 한다. 여기 지금 1기압이죠. 1기압. 근데 여기 수온 지금 뭐예요? 19cm 190 mm Hg. 근데 얘는 760 mm Hg. 그럼 두 개의 차는 570 mm Hg. 딱 570 나오죠. 근데 여기 570이잖아요. 그래서 이 압력을 더한 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근데 지금 나중에 이거 보니까 여기 압력은 760mm Hg 똑같을 거 아니에요, 대기압. 그런데 여기 지금 기체랑 어때요? 수면이 똑같으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압력이.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기체 분자수, 여기 있는 기체 분자수 어떨까요? 똑같겠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체 분자수 봐봐요. PV는 nRT. 이하고 n은 똑같아요. R 똑같아요. 근데 요 외부 요 압력이 기체 압력이 늘어났죠. 기체 압력이 늘어났어요. 기체 압력이 늘어났다는 건 얼마로 늘어났어요? 1atm으로 늘어났죠. 지금 이거 지금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기체 압력이 기체 압력이 똑같아야 되니까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이제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좀 복잡하니까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 19라는 숫자를 주목해요. 얘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으로 더 올라가야 될까요? 아니죠. 오른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겠죠. 얼마큼 올라가야 될까요? 19만큼 올라가야 될까요? 19만큼 올라갔다는 건 얘가 얼마큼 내려갔다는 거예요? 얘가 얼마큼 내려가야 19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세요? 얘가 1cm 내려갔어요. 1cm. 그럼 여기도 1cm 올라가겠죠. 그쵸? 맞잖아요. 그럼 여기 1cm 올라간 거면 1cm 내려가면 18이죠. 근데 1cm 올라가면 여기 사이가 17이죠. 그러니까 1cm로 움직이면 여기 이 전체가 1cm가 움직이면 2cm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냐? 여기서는 내려가고 여기서는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동등하게 되려면 이 반을 여기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9의 반은 얼마예요? 9.5. 9.5만큼 여기다가 주면 되는 거죠. 9.5 여기 9.5 이만큼 여기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부피가 원래 처음에 얼마였어요? 57이었죠. 57에서 9.5만큼 떼서 여기로 가버려라 하면 높이 똑같고 9.5만큼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 기체의 높이는
66.5가 되는 거죠. 66.5. 근데 부피가 이제 66.5가 됐다는 게 온도를 낮춘 걸까요? 온도를 높인 걸까요? 온도를 높인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나에서 A의 부피는 요거다. 요거 니은은 맞은 거죠. 니은 일단 무조건 맞으니까 들어가고, 가에서 A의 압력은 요거 맞죠. 요거니까 기억 맞아요. 기억 맞고. 그럼 끝났네요. 벌써 그냥 답 이거 5번이네요. 이렇게 디귿 볼 필요도 없이. 근데 디귿을 이제 같이 풀어야 되니까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온도를 PV는 nRT에서 압력이 얼마였어요? 76분의 57, 그리고 부피가 57이었죠. 부피가 57은 nR T가 T였어요. 근데 이제 76분의 압력 얼마였냐면 압력이 66.5예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압력이 이게 아니죠. 요게 압력이죠. 요게 근데 이 압력이 외부 압력이랑 똑같으니까 압력은 그냥 1이고, 부피가 얼마예요? 여기서 부피가 66.5잖아요. 부피가 는 n 똑같고 r 그 다음에 t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식을 풀면 되는데, 그럼 x분의 66.5는 76분의 57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뭔가 이상하죠? 뭔가 잘못된 것 같죠? 부피가 위에 여기 nRT 하고 부피를 57, 압력을 1atm 1atm보다 작고, 부피는 57, 여기 부피는 66.5, nRT 여기 nRXT. 이게 맞나? 이게 계산기로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저게 나오나? 계산기로 했을 때? x는 57 제곱 56.5 곱하기 76, 이게 이게 1.555 이게 나오는데 14 나누기 9는 1.5. 요 식을 푸니까 이거랑 똑같네요. 1.56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걸 2배 해주면 132, 2배 해주면 133, 12, 13, 76 곱하고 57.
3으로 나눠지 3으로 안 나눠지는데 3으로 6 7 9 6 14 7 8 5 뭐죠 이게? 어쨌든 여기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일단 이렇게 계산하니까 나누니까 그 값이 나오긴 해요. 방법이 틀렸을지라도 이게 숫자는 똑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푸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5번 그림 가하나는 부피가 같은 경철 용기 부피 같은 거. 밀도는 모르겠고 일단 밀도의 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럼 부피 같으니까 여기 질량비 밀도비일 수도 있고 여기 질량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3, 3, 1, 3, 3, 3, 1, 1 안 되죠. 이렇게 대충 때려 넣어두면 이거 2a 더하기 b는 7이고 3a 더하기 2b는 13이니까 4a 더하기 2b는 14 빼주면 a는 1 a가 1이고 5 5 5 1 1 1 그럼 질량이 지금 a는 1이고 b는 5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 전체 기체 압력은 가와 나 전체 기체 압력은 P로 같다.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거 지금 P로 부피도 같고 압력도 같으니까 지금 이 몰수가 무조건 다른데 온도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얘의 온도가 더 높다는 거죠. 지금 얘의 온도가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 3개 있고 5개 있으니까 온도가 5배 높아야 되고 온도가 3이어야 되고 가에서 5분의 3 이거 맞죠? 비율만 일부러 비율을 준 거예요. 이거 비율하라고. A 분자량이 1이고 B 분자량이 5다. 5 맞죠? 가에서 A의 부분 압력. 가에서 A의 부분 압력은 이 부분 압력 뭐라고 했어요? 이 기체들 가지고 있는 그 이 세 개가 5분의 3p, 얘 두 개가 5분의 2p, 3분의 1p, 3분의 2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p가 되니까. 그래서 A의 부분 압력 3분의 2p 정답. 답은 5번. H2 들어있는 나타낸 것이다. 외부압력의 일정 PV 외부압력 일정은 외부압력 1로 나요. 그러면 V는 XRT V는 YR 2분의 3T. 그러면은 지금 R을 지우고 계산을 해보면 기체의 압력은 지금 고정시킨 게 아니잖아요.
고정시킨 게 아니니까 둘 다 1atm이에요. 둘 다 같다 1atm. 요거 나누면 되죠. 이거 이렇게 나눠서 풀면 2분의 1은 yx 분의 3, 2 그러면 4x는 3y 이런 식이 나오죠. 이것도 틀리고 답은 그냥 3번이에요 하고 넘어가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근데 이제 풀어야 되니까 이것도 헬륨의 온도를 T로 낮추면 헬륨의 부피는 3분의 4가 된다. 압력은 1로 일정하고 부피가 어떻게 되냐? Y는 몰수 안 변하고 R 온도를 T로 낮춘다는 게 3분의 1을 양변에 곱하는 거잖아요.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면 여기 없어지고 TR 낮추면 요거 3분의 4V로 된다. 왜냐면 압력이 1로 같아야 되니 항상 1로 같으니까. 맞네요. 니은은 요거라서 틀렸고 기체 압력 같아야 돼서 틀렸고. 그림은 부피가 같은 강철용기. 맨날 강철용기 나오는데요 이거. 강철용기에 각각 들어있는 XY 온도에 따른 압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압력, 온도, 질량은 같다. XY의 질량은 같다. 그럼 기준점을 세워야 되니까 온도가 지금 같을 때 압력이 2배 차이 나요. 그럼 PV는 nRT. 부피가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온도가 같고 R 같고 부피 같고 근데 지금 압력이 2배다. 이 압력이 2배다. 그런데 질량이 같다. 그러면 몰수가 2배이려면 분자량이 작아야 된다. 그런데 2배 차이 나니까 딱 2분의 1만큼 작아야 된다. X의 분자량은 Y의 분자량보다 2배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죠. 2 곱해야지 같은 거니까. 분자량은 X가 Y의 2분의 1배다. 틀렸죠. 물질 몰의 양은 물질 몰수죠. 몰은 압력 큰 게 크다고. X가 Y보다 2배. 여기 딱 나와 있으니까 2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크다. ETK에서 ETK에서 사이 디귿을 지우면 여기 기억은 무조건 맞으니까 다 2번이긴 한데 지금 얘가 여기 기준점을 여기 잡고 t만큼 올렸을 때 2배가 됐단 말이죠. 2배. 근데 얘도 t 기준점 잡고 이 기울기 했을 때 2배가 됐단 말이죠. 2배. 그럼 기울기는 같아야 돼요. 기울기 같아야 돼요. 기울기 같아야죠.
비율 같아야 되니까 길이를 같다고 봤을 때 이만큼 움직이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압력이 지금 T 압력 넣는 거예요. 그냥 EA 압력 EA 부피 일정할 때 몰수에 변하지 않잖아요. 강철 용기에 반응하는 거 없으니까 R T 이렇게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그냥 여기다가 지금 뭐 한 거예요? 2배 곱한 거잖아요. 2배 절대 온도에 2배 곱하면 부피 일정하면 압력도 2배 된다. 간단한 거죠. 근데 왜 인지의 부조화가 왔냐? 왜 인지 부조화가 왔냐? 봐봐요. 여기에 ET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이제 사이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EA가 있을 거 아니에요. Y 여기 만나야죠. 왜냐면 여기 2배가 돼야 되니까. 왜냐면 여기 2배 되고 2배 되고 그렇죠. 2배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제 2분의 1t에서는 여기 0.5,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4분의 1t에서는 0.5, 0.25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정도 하면 이제 설명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뭔가 문제 스타일을 알겠어요. 뭔가 이제 두 개씩 주다가 하나로 합쳐버려서 이제 이 문제를 낸 거죠. 다시 2개씩 주네요.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스타일인가 봐요. 그림은 TK에서 서로 반응하지 않는 이것도 중요해요. 서로 반응하지 않는 나중에 가서 반응하는 게 또 나올 수도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분자량은 2이고 그러면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B가 더 크다는 거죠. A보다. 그냥 4 넣고 2 넣으세요. 이런 건 그냥 한번 넣어봐요. 그리고 A의 부분 압력은 0.5이다. A의 부분 압력이 0.25면 B의 부분 압력은 0.75예요. 왜냐? 2개 더해서 1이 돼야 되거든요. 외부 압력과 똑같아요. 여기 가만히 이제 평형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보세요. 분자량이 2라고 주고 요거 0.3 이렇게 줬죠. 0.3 이렇게 줬죠. 근데 0.25 그 다음에 부피 1리터가 N A R T RT가 25래요. 25 이거 만족해야 돼요. 근데 그럼 N이 얼마여야 돼요? 0.01이어야 돼요. 그럼 N이 100분의 1이라는 건 질량 0.3을 뭘로 나눈 거예요? MA로 나눈 거죠. MA는 100 곱하기 100분의 3인 거고 MA는 30이 되는 거고 MB는
60이 되겠죠. 30 이렇게 구했으니까 다시 구한 걸로 이거 x 구해야죠. 0.75 0.75는 NB 25다. 근데 여기서 이제 100분의 75 이거 지우고 이거 3이니까 NB는 분자량 60분의 NB 질량 NB 그러니까 B의 질량인 거죠. 근데 이제 B의 질량은 여기 60을 곱하면 180이니까 1.8 이렇게 나오네요. 1.8 그럼 X 1.8 A의 분자량 30 하면 300분의 18 그러면 3으로 나누면 100분의 6 2로 나누면 50분의 3 이렇게 이렇게 명확한 숫자를 주고 RT를 명확한 숫자를 줬다는 건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식에 넣어서 구한 다음에 구해서 다시 역으로 다시 넣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하네요. 여기서 2점인데도 만만치가 않아요. 2점인데도 공식을 다 잘 써야 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번 BMW 써볼까? BMW RT PV 이거 쓰면 좀 빨리 계산할 수 있나? 이걸 한번 써서 풀어볼게요. MPV WRT 이걸로 써서 빨리 풀 수 있나 한번 볼게요. A라고 놓고 A는 P 0.25 부피 1리터 WA가 아니라 0.3이죠. 0.3 RT 25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해도 30이 나오네요. 그냥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그냥 분자량이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공식을 쓰면 30이 나오고 그냥 MB도 질량이 X 모르는 거 질량 X 놓고 RT 25 놓고 여기 아까 30 나왔으니까 여기 60일 테고 여기 60 넣으면 PV 0.75 1 하면 X 값도 바로 나오네요. 100하고 75니까 3분의 1 100 그러면 100 나누기 180 1.8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이 공식을 외우신 분들은 이 공식으로 해가지고 싹 구해서 해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하나씩 PV는 NRT 해가지고 구하셔도 되고 다 외우고 있으면 그렇게 뭐 시간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염둥이 추가됐네요. 기염둥이 이제 이런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힘이 좋으니까 가와나는 각각 T K에서 이제 기체 실린더에 들어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추한 개당 1ATM이다. 그럼 여긴 지금 1ATM 여긴 지금 전체가 3ATM이에요. 여기는 1ATM. 결국에는 지금 1ATM의 A 이걸 구해서 A 너 구했으니까 B 구해가지고 분자량 얼마인지 알아내라 라는 얘기네요. 그럼 넓게 보면 이런 거 이렇게 막 따지지 말고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ATM 부피 1리터는 nRT겠죠. 각각 T니까 온도도 같고 이거 R도 같고 이 몰수는 X의 분자량 M 이거 나눈 거. 근데 오른쪽은 3
3A팀 2분의 1 부피 이게 지금 2분의 MA X 더하기 EX MP 이렇게 지금 RT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지금 몰수 근데 지금 우리는 얘를 1로 보고 있잖아요. 1. 얘를 지금 1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뭘로 봐야 돼요? 얘를 2분의 1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2분의 1 더하기 1로 보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럼 1은 MP EX R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1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이렇게 지울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요거랑 지금 같아야 되니까 EXMB는 XMA 분자량 B가 R이죠? 그러면 MA MB 하고 EX 나누기 X 하면 2분의 1 답이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죠.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그냥 제가 푸는 대로 푸는 거예요. 저는 아니면 좀 어떻게 풀어야지 좀 쉽게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냥 X에 1 넣어요. 예, X에 1 넣으세요. 1. 그럼 얘는 지금 1 넣은 거니까 얘를 그냥 지금 얘는 절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절반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절반이 들어가 있고 얘는 2잖아요. 2g이잖아요. 2g. 근데 여기 압력은 1A팀 여기 압력은 3A팀 근데 몰수는 PV니까 몰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몰수는 PV니까 1 몰수는 PV니까 요거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기준 잡았던 게 1g이 어쨌든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어야 되고 얘는 1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밑에서 했던 거 그대로 그냥 된 거예요. 밑으로 했던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2분의 1 몰이어야 되고 얘는 1 몰이어야 되니까 얘 분자량이 2여야 되고 얘는 그냥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딱딱 2분의 1몰, 1몰, 2몰 이게 딱 1몰 이렇게 해가지고 2가 딱 되는 거죠. 요게 방금 설명한 거 이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식으로 푸시면 돼요. 식을 다 써서 넣어가지고 여기 다 이게 넘기고 이 n분의 x가 rt분의 1이니까 이게 2분의 rt분의 1이니까 요거 이렇게 곱하면 2분의 1 남고 빼주면 1 남고 1은 요거니까 1이랑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이거랑 같아야 되는 거고 RT 날라가니까 이제 요게 분모니까 이거 올려주고 요거 내려주면 2분의 1 나온다고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이제 뭐야 X의 기체 X 그림은 X 기체의 온도와 양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부피비를 나타내라. 그러면 온도도 있고 양압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만들어줘야죠. 여기가 y축이고 여기 x축이라면 t는 냅두고 n분의 p 하면 이거 없어지고, 요거 r은 상수니까 그냥 없다고 치고 부피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요 식을 다시 표현하면 y는 부피분의 1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부피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가나 먼저 비교하고 이제 들어갑시다. 지금 똑같은 거,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하고 2라고 하고, 여기가 1이라고 하고 2라고 그냥 해요. 편하게 숫자로. 그럼 x에 1을 넣었을 때 나는 1이 나오죠. 1이 나오려면 v는 1이어야 돼요. 여기에 v가 1. 근데 가는 x에 1을 넣었을 때 y가 2가 나왔어요. y가 2가 나오려면 v는 2분의 1. v는 2분의 1이어야 돼. 가는 v가 2분의 1. 그러면 이제 y가 1 나와야 돼. y가 1일 때 y는 v분의 x니까 요 이제 나다끼리 비교해. 나다끼리 1 넣었을 때 1, 1, 1이니까 만족하는 거고, 이제 요거 낮에다 다는 1 넣었을 때 온도가 2, x가 온도였잖아요. 온도가 2, 다죠, 다. 근데 이게 1이 나와야 되니까 부피가 얼마여야 돼요? 부피가 2가 나와야 돼. 부피가 2가 나와야지 2분의 1 곱하기 x 2가 1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는 부피가 2다. 그러면 이런 비율로 있는 거네. 2분의 1, 2. 그럼 이 전체 2 곱하면 1, 2, 4, 1, 2, 4. 여기서 이제 질량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냥 여기서는 x가 어떤 아무런 조건도 없잖아요. 그럼 그냥 x에 2 넣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압력을 다 맞춰줘요. 똑같이. 그럼 P, V는 nRT잖아요. P, V는 nRT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B, M, W, R, T, P, V 이렇게 했죠. 그럼 분자량이 그냥 다 넣는 거예요. 이제 분자량이 4고 압력이 2고 부피가 1이고, 이게 A잖아요. A 공식에 넣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분자량 4, 압력 2, 부피 1, RT. T 똑같고 R 똑같으니까 쓸 필요 없죠. 그럼 질량이 이렇게 쓰면 되고, 8 PV B 이렇게 쓰면 되고, 20 2 하고 여기 뭐야 C, 여기 C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가 C, 이제 B, 여기 이제 분자량 구하는 식에 각각 이제 질량 있는 거죠. 기체 질량. 그럼 뭐 구하려면 양변에 다 이거 분모 곱하면 되겠네요. 이거 2 곱하고 4 곱하고 4 곱하니까 4, 4, 4 지우고 2 주면 1, 4, 5 이렇게 되겠네. 1, 4, 10이죠. 1, 4, 10. 여기 2 나누고 2 나누니까 1, 4, 10. 1, 4, 10 여기 있네. 1, 4, 10. 이렇게 됐고요.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이제 드디어 뭔가 반응이 돼 버리네요. A가 2개 생기네. 2개. 그림 가는 T1에서의 실린더 A가 들어있는 것을 나는 T2로 변화시키고 충분히 시간이 흐른 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충분히 시간이 흐르니까 다 B로 변했어요. B로 변했고 온도도 변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딱 보자마자 느껴야 되는 게 분명히 기체 수가 증가해요. 기체 수가 증가하면 A가 그러니까 온도가 만약에 안 변했다는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봐봐요. A가 다 B로 바뀌면 중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EVL T1 K 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왜냐면 두 개씩 늘어나니까 기체 종류에 상관없잖아요. 압력은 똑같고 기체 종류에 상관없으니까 부피가 두 배가 돼야 된다고요. B로 바뀌면. 근데 지금 여기 1ATM은 똑같고 나중에 보니까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부피가 4분의 1배로 줄었죠. 그럼 PV인 NRT에서 압력은 똑같은데 부피가 4분의 1이 되려면 온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온도가 4분의 1배 돼야 되는 거죠. 온도가 4분의 1. 온도가 4분의 1이니까 처음 온도의 4분의 1. 근데 여기 있잖아요. T2는 좀 잘못 나왔죠. 이거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이게 T2가 작은 거니까 이게 맞는 거죠. 이게 T2가 작으니까 4분의 1이 해야 되니까 온도의 4분의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좀 바뀌었다. 틀린 거고. A, B의 분자량 질량 보존이기 때문에 여기가 10g이면 얘가 10g이 되려면 B가 5여야 돼요. 분자량이. 그래서 분자량은 A의 분자량이 B의 분자량보다 더 큰 거죠. 10, 여기 5, 2분의 1인데 뭐야? 다 틀린데? 다 틀려. 답 1번인데요. 그럼 기체의 밀도의 B는 밀도 B 가나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부피가 2분의 1이면 2배 그냥 질량은 뭐 변한다고 해도 질량은 보존되는 거니까 답은 1번. 이거 바뀌어야 되고 2분의 1이어야 되고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아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2점 채점만 하고 다음에 뒤에 3점짜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졸려가지고 지금 3시인데 한번 답만 체크해서 몇 개 맞았는지 한번 볼게요. 5, 4, 2, 5, 5, 2, 3 뭐야? 답이 뭐였죠 이 친구? 1.8, 30 1.8, 30이었는데 318 6을 나누면 3번에 50 이거 2번 2번 2 1 4 1 몇 개나 맞았으려나? 거의 다 맞았을 것 같은데 5, 4, 2, 5, 5, 2, 3, 2, 2, 1, 4, 1 다 맞았네요. 다 맞았고 풀이는 해설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보시다가 뭐
이것도 이렇게 푸는 게 맞네요. 이 계산기 없이 뭐 어떻게 풀으려는 거야? 이거 나눠지는 건가? 아니 어쨌든 뭐 한번 계산 그거를 해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거 다 이거 2분의 1이고 4분의 1이다. 이렇게 이것도 다 맞네요. 다음 시간에 3점짜리 풀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체가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2점짜리는 더 이렇게 빨리 풀어야 되고 3점은 제가 공부를 지금 쉬었다가 이걸 한번 풀어보는 거라서 느린 감이 있는데 3점짜리도 한번 3점짜리 이제 뭐 기가 막히네요. 3점짜리 재밌네요. 3점짜리도. 그러면 3점짜리 한번 풀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